자, 디오이탈 갈라짐에 대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나 해볼 수 있냐면 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우리가 앞서 했던 거는 몇 배의 하고 몇 배의를 주로 했어요. 6배의 하고 4배의를 했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4배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평면형하고 사면체형. 사실은 그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서 했던 걔네들을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여기에 그 몇몇 예전에 경시대회에서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경시대회, 그러니까 고등화 경시대회에 나왔던 몇몇 갈라짐 패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1배위. 이것 때문에 1배이 나와. 네, 1배위. 자, 우선 이 녀석의 이제 기하 구조.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금속이 있고 리간드가 몇 개 붙어 있는 거예요. 한 개. 한 개 붙어 있는 거 한 개야. 그렇죠? 한 개. 무조건 한 개. 그럼 한 개 붙어 있는 게 1배이잖아요. 네. 이때 편의상 저 한 개 붙어 있는 저 축을 무슨 축으로 잡자? 이걸 편의상 Z축으로 잡자 이런 말이에요. 결합 하나 하고 있으니까 그냥 직선형일 거고 그걸 Z축으로 언제든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저 경우는 어느 축상에 있는 오비탈들이 훨씬 더 많이 불안정해지겠어요? Z축. G축 성분을 갖는 오비탈들이 훨씬 더 많이 불안정해지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 D 오비탈 갈라진 패턴은 이렇게 됩니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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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이렇게 됩니다. 가장 불안정해지는 게 누구겠어요? Z제곱. 바로 Z제곱이고요. 그 다음 가장 안정해지는 건 누굴까요? YZ랑 ZX요. 가장 안정해지는 건 누굴까요? XY랑 X제곱. 바로 Z축 성분이 없는 것들이 가장 안정해지겠죠? 네. 그럼 Z축 성분이 없는 오비탈은 누구하고 누구예요? XY랑 X제곱. 바로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하고요. 그 다음 XY 오비탈이 가장 안정해지겠죠. 네. 그러면 중간에 껴있는 건 누구겠어요? YZ랑 ZX. 바로 Z축 성분이 있는 YZ하고 ZX가 중간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합축을 G축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요 G축 성분, 요 G축 성분 아시겠죠? 요 G축 성분이 있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불안정해지고 얘네들은 G축 성분이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안정해지는 거죠. 네, 뭐? 근데 리간드가 I에 대한 접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X, Y. 그냥 아예 없는 거죠. 근데 그러면 저희가 에너지가 그냥 원래 똑같아요. 뭐라고? 에너지. 원래보다는 불안정해지죠. 아. 왜냐하면 그러니까 얘가 네. 보시다시피 G축으로만 결합을 해도 좀 얘가 가지고 있는 전자와 네. D오비탈이 가지고 있는 전자는 무조건 뭐가 나타난다고 보는 거예요. 무조건 청력이 나타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에 비해서는 어쨌건 다 불안정해요. 어쨌건 다 불안정인데 G축 성분을 갖는 게 더 많이 불안정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네. 알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또 다른 연습 문제. 자, 그래서 1배위는 저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 2배위 어떻게 그리면 돼요? 2배위. 선형. 2배위. 킬레이가 안 나오나? 지금은 킬레이트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2배위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2배위. 똑같지 않아요? 자, 2배위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이랑 똑같을 것 같은데. 2배위는 어떻게 되겠어요? 2배위는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각도가 몇 도겠어요? 180도. 180도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축 자체가 여전히 Z축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때도 어느 축 성분이 더 불안정해지겠어요? Z축. G축 성분이 불안정해지고 G축이 없는 것은 상대적으로 덜 불안정해지겠죠? 결론은 똑같습니다. 네. 알겠죠? 그래서 2배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네. 간격 같은 거 달라요. 달라지죠. 당연히 달라지죠. 그래서 간격은 다 달라져요. 간격은 달라지는데 그 절대적인 간격까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고 패턴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죠? 패턴만 저렇게 그릴 수 있으면 됩니다. 네. 어.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네, 좋아요. 간격만 달라졌어요.
네, 간격만 달라지겠죠. 자, 됐고요. 그 다음 38번. 38번은 3배위입니다. 3배위. 3배위. 자, 3배위는 어떻게 될까요? 3배리는 네. 자, 또 다른 게 연습 문제. 다른 게 나올까? 힌트가 뭐예요? 수준의 수익. 내려가면 안 치. 3배위. 아니 내려가면 먹어야지. 우선 3배위의 기하 구조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금속이 있고 리간드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각도는 몇 도? 120도라고 하면 얘는 트라이고널 플래너 하겠네요. 자, 트라이고널 플래너 하고 당연히 평면을 무슨 평면이라고 잡아주면 되겠습니까? X, Y 평면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네. 그럼 이 경우는 d 오비탈 갈라진 패턴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때는 어느 축 리간드가 없어요? Z축 리간드가 없죠. 네. 그럼 이 말은 쟤네들은 어느 축 성분이 있는 게 안 정해지겠어요? Z축 성분이 있는 d 오비탈이 되려 안 정해지겠죠? 네. 그럼 저 3배위일 경우 d 오비탈 갈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3배위일 때 어떻게 되겠어요? 배위 3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요? 자, 맞추는 사람 있나 보자. 어떻게요? 6개요? 하나, 둘, 셋, 여기 이렇게요. 아닌가요? 좋습니다. Z축이 안정화된다. 좋습니다. 아니에요. 글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안 그리는 거예요? 어? 금쪽이 더 졸리죠? 어? 또 졸리잖아요, 우리 금쪽이. 그래요, 빨리 해봐요. 자, 자, 그다음 지원이. 그런가요? 선생님 네. 지금 상황 그 중학교 4학년 애잖아요. 창원 과학부 쓴 애들 알아요? 좀 되죠? 아니 저하고 무슨 안 좋아? 자, 어떻게 되겠어요? 창원 쓴 애들 많다고 그래서 쓴 애들. 자, 여러분 잘 봐요. 우선 자, 봐봐. 아까 2배위에서 디오비탈 갈라짐이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근데 우선 여러분들은 저 2배위에서 지축 성분이 있을수록 불안정해진다. 여기까지는 이해했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 지축 성분이 있는 게 불안정해지는 건 맞는데 왜 YG와 ZX가 에너지가 같아지냐를 알아야 돼요. 이게 왜 같아져요? 선영이랑 대칭 X, Y 둘다 뭐냐면 YZ가 됐건 ZX가 됐건 자, YZ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D오비탈이 여기를 Z축이라고 했을 때 요렇게 뻗어 있는 게 YZ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ZX는 어떻게 뻗어 있는 거예요? ZX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돌아가 있는 게 ZX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YZ면 이게 ZX잖아. 그러니까 D오비탈 전자들이 이렇게 배치돼 있건 이렇게 배치돼 있건 수직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게 YZ 오비탈이면 ZX는 그냥 수직하게 돌아가 있을 뿐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그러니까 지축으로 리간드가 접근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리간드 전자가 이렇게 있는
d-오비탈의 전자화고의 총력이나 이렇게 있는 d-오비탈 전자 총력이나 같아지겠어요? 달라지겠어요? 똑같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같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xy 이건 어떻게 있는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xy 평면에 있죠. 그러면 z축에 대해서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xy 오비탈은 몇 도 돌아가 있는 거예요? 45도 돌아가 있는 거죠. 그럼 잘 봐. 지축 리간드가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두 개가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xy 평면에서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됐건 거기서 그냥 45도 돌아가 있건 z축으로 접근하는 리간드하고 그 오비탈들 사이의 총력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같으니까 에너지 주제 같은 거예요. 여기서도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무슨 말 알겠어요? 즉 뭐냐면은 여기서는 어떤 오비탈들이 가장 안정해지겠어요? 지축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게 안정해지겠죠? 지축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게 안정해지겠지만 이때 그 지축 성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안정해지는 것과 별개로 또 어떤 오비탈들의 에너지가 같아질 수도 있다고요. YZ GTS 그게. 자,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세 개가 좀 아니에요. 자, 두개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봐.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자, 이때 가장 안정해지는 두 개는 누구겠어요? 가장 안정해지는 두 개는 YZ하고 ZX겠죠? 자, 왜냐하면 이게 XY 평면이잖아요. XY 평면이면 Z축은 어디에 있어요? Z축은 이렇게 서 있을 거 아니에요. Z축은. 그러면 이 Z축을 포함하는 평면이 이 Z축을 포함하는 평면이 YZ이거나 ZX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잘 봐. 리간드 세 개가 120도가 되게 접근을 하면 YZ, ZX 평면은 뭐 이렇게 있거나 수직하게 있거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이 YZ, ZX 평면이 이렇게 있건 이렇게 있건 XY 평면으로 접근하는 리간드들하고의 평균적인 거리는 다를 리가 없다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다를 리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둘은 에너지 균형을 갖고 그 다음에 중간에 껴있는 건 누구겠어요? 바로 Z제곱이에요. 자, 왜냐하면 Z제곱 오비탈은 XY 평면에 아주 적은 양의 전자밀도가 있죠. 그러니까 그것하고 얘네들하고 약간의 청력이 생길 수가 있다 이런 말이야. 알겠죠? 그렇다면 이때 요 두 개가 누구겠어요? 요 두 개가 이 두 개가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의 xy가 된다 이런 말이죠. 자,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어떻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xy 평면상에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 xy는 그거를 몇 도를 튼 거예요? 45도를 튼 거죠. 그럼 이렇게 있으나 45도를 틀었으나 평면상에서 접근하는 120도로 접근하는 세 개하고는 평균적으로 청력이 뭐하다? 같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해하시겠죠? 왜냐하면 120도로 접근하는 거는 이 리간드 세 개가 가장 대칭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가장 비대칭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120도, 120도, 120도로 접근하는 건 이 세 개의 리간드가 가장 비대칭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가장 대칭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밀도상으로 가장 균등하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나 xy나 평면상에서의 전자밀도는 균등한 비대칭적인 거예요? 역시나 대칭적인 거예요? 얘들 역시 대칭적이잖아요. 왜냐하면 생긴 게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있느냐 45도 풀어져 있느냐의 차이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때 여기 전자밀도 같아요, 달라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xy에서 이 부분, 요 부분 전자밀도 같아요, 달라요? 다 같으니까 크기가 뭐예요? 크기 같잖아. 그럼 얘도 대칭적인 거지. 그럼 이 세 개도 대칭적인 거지. 대칭적인 것들끼리 원형 대칭적인 것들끼리 접근해서 청력이 나타난다.
모든 부분의 청력이 평균적으로 다르겠어요? 똑같겠어요?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그걸 45도 틀어놔도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의 에너지 준위가 같고 그 다음 이게 불안정해, 이게 좀 더 안정해지고 이게 가장 많이 안정해진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3배율일 때는 저런 모양이다. 아니 진짜 좀 이상한. 알겠죠? 네. 뭐 이상하다고? 뭐가 이상해? 신기해요. 아 신기하다고? 고마워요. 아니 한번 더 알려주세요. 수익 지도를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빨리.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예를 들면 그리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여기에 전자가 채워져 있을 거 아니에요. x축, y축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리간드가 어떻게 접근하는 거예요? 120도가 되게 접근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리간드가 이렇게 접근하는 애가 있고 30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애가 있고 30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때 이 세 개의 리간드가 이렇게 접근을 하나, 이렇게 접근을 할지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된 상태에서 세 개의 리간드가 이렇게 접근을 할지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즉 뭐냐면 세 개의 리간드가 이렇게 접근을 하나 이렇게 접근을 하나 이걸 구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금속의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오비탈이 고정되어 있다고 할 때 세 개의 리간드가 파란색 방식으로 접근을 할지 노란색 방향으로 접근을 할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는 이 리간드들이 아무런 방향으로 균등한 전자밀도를 가지고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면 결국 이 오비탈이 역시나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오비탈인지 xy 오비탈인지 이 세 개의 리간드가 구분을 한다는 얘기예요? 구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구분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리간드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긴 게 이게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인지 xy인지 구분이 된다 안 된다? 구분이 안 되니까 에너지 준위가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즉 이 축을 내가 가상적으로 정해 놓았을 때는 이게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고 요게 xy 오비탈이겠죠? 무슨 말 알겠죠? 하지만 이렇게 돼버리면 이때는 요 세 개의 리간드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접근하는 이놈이 요 놈이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세 개의 리간드들은 접근에 들어올 때 이 금속의 디오비탈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인지 xy인지 이 리간드들은 구분해요? 구분 못해요? 구분을 못하니까 이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하고 리간드 사이 청력 이 오비탈에 들어있는 리간드와 전자하고의 청력이 달라질 리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같아진다 이런 뜻이죠. 이해하셨어요? 네. 즉 방향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XY 평면성만 있고 그 외에는 축이 정해지질 않았기 때문에 이 둘의 에너지 준위가 같게 불안정해진다라는 겁니다. 저게 3배의에서 나타나는 일이에요. 알겠죠? 네. 그 다음 마지막 문제 또 교재는 몇 번이 있냐면 39번 찾았어요? 네. 39번 39번에 자 누구의 39번에 5배이죠 이제 5배이 네. 39번 5배이 자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39번 5배이 자 이거 됐죠? 자 그 다음 여기 지웁니다.
자, 봅시다. 5배의 삼각쌍뿔 구조. 자, 보이세요, 이거? 네. 금속을 중심으로 리간드가 몇 개가 있어요? 5개가 있죠. 그럼 리간드들을 연결하면 무슨 입체 구조가 나타납니까? 삼각형들. 이렇게 삼각쌍뿔이 나타나겠죠? 네. PDP. 네. 그래서 이제 이때 각도가 요런 데는 직각이고 네. 그 다음에 뭐 요런 데는 120도고 그죠? 네. 이렇게 생겨먹은 거예요. 그럼 이때 당연히 어디를 Z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여기를 Z축이라고 두고 그 다음에 요 세 개의 리간드가 있는 축은 XY 평면이라고 하면 되겠죠? 네. 맞아요? 네. 네. 그럼 이럴 때 여기에서 나타나는 D 오비탈 갈라진 패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네. 봅시다. 아이고 더워라. 보자. 자 어떻게 될까요? 네. 아이고. 누가? 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저렇게 된다고 했을 때 각각에다가 인덱싱 해볼 수 있겠어요? 네. 제일 Z축. 응? 자 각각에다 인덱싱 하면 뭐가 되겠어요? 이름 붙이죠. 어. 각각에다 인덱싱 하면 뭐가 되겠어요? 제일 Z축. 자 우선 제일 불안정해지는 게 누구겠어요? 바로 Z제곱이겠죠. 네. 왜냐면 G축으로 직방이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때 가장 안정해지는 건 누구겠어요? 가장 안정해지는 건 YZ, ZX겠죠. 네. 왜 Z축 성분이 있는데 가장 안정해지냐면 YZ, ZX는 YZ 평면과 ZX 평면에 있지만 YZ, ZX는 모두 다 축 방향성에 있어요? 비축 방향성에 있어요? 얘네들은 비축 방향성에 있는 거예요. 즉 YZ 평면은 G축을 포함하는 평면 위에 있지만 그 평면 위에서 축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Z축으로 접근하는 리간드들과 청력이 작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중간에 있는 두 개가 누구겠어요? 중간에 있는 두 개가 나머지 XY하고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왜 중간이냐면 세 개의 리간드가 어디로 향해 접근을 해요? XY 평면을 향해 접근을 하죠. XY 평면을 향해 접근을 하기 때문에 XY 평면상에 있는 두 오비탈하고의 청력이 같게 나타난다고요. 알겠죠? 자, YZ, ZX는 리간드가 몇 개가 접근을 해요? 두 개가 접근을 하지만 XY,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세 개의 리간드가 접근을 하죠. 네. 어디에 청력이 더 크겠어요? 세 개의 리간드가 접근을 하는 요 둘의 청력이 크기 때문에 얘들보다는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리고 얘는 축 방향에서 직접 충돌하기 때문에 가장 불안정해지고. 그래서 이 경우는 지축 성분이 요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아까
비교를 하자면 참고로 2배였던 것 여기를 지축으로 잡았을 때 이때 디오비탈 어떻게 갈라졌어요? 2배일 때 어떻게 갈라졌어요? 바로 이랬었잖아요. 패턴이 똑같아 보이죠? 근데 이때는 인덱싱 하면 누구예요? 이거 누구예요? Z제곱이죠? 그 다음 이거 누구예요? YZ, ZX죠. 그 다음 이건 누구예요? XY,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인 거죠. 이때는 Z축 성분을 갖는 게 다 불안정해지죠. 네. 왜냐하면 XY 평면에는 아예 없으니까요. 알겠죠? 근데 얘네들은 XY 평면에 3개가 생기는 거죠. 네. XY 평면에 3개의 리간드가 들어오니까 XY 평면에 있던 게 되려 더 불안정해져서 올라가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네.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래서 쟤는 저렇게 얘는 저렇게 결론적으로는 같은데 인덱싱은 달라진다고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4배의 6배의 아닌 것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베이수를 그런 다른 베이수들에 대해서도 디오비탈이 어떻게 갈라지는지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네. 질문 있어요. 네. 그 XY랑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 XY 평면에서 받는 영향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럼 근데 Z축에서 근데 저게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축방이니까 저게 더 큰 영향을 받아가지고 저게 더 올라가요. 다시 뭐라고요? 그러면 그 남은 건 이제 어. Z축 축방에 대한 두 개 있잖아요. Z축 방의 리간드요? 이 두 개요? 네. 예, 이게 여기에 영향을 준다고요? 줄 리가 전혀 없죠. 아, 얘는 어떻게 생겼어요? X하고 Y축으로만 있잖아요. 거기에 Z축으로만 들어오니까 Z축하고는 아무런 오버랩이 일어나지 않죠. Z축에선 가장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Z축 영향은 없죠. 이상한가? 근데 원래 근데 그냥 일반 600이 갈라질 때 위에가 X제곱이랑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아니에요? 6배이는 X축, Y축으로도 다 들어오잖아요. 아, X축, Y축으로 다 들어오는 거 하고요. Z축으로만 들어와서 X축, Y축으로는 없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이제 완벽히.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방금도 얘기했지만 여기 몇 도예요, 이거? 120도예요. 그런데 XY가 됐건 X제곱 마이너스 Y가 제곱이 됐건 생긴 게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이들 사이의 각도가 몇 도예요? 이건 90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는 120도로 들어오는데 얘가 됐건 이 관계가 90도라서 리간드가 120도로 3개가 들어오면 얘는 축방향 상호작용도 아니고 비축방향 상호작용도 아니고 중간에 묘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120도로 들어오는 3개의 리간들과 축방향 상호작용을 하느냐? 아니에요. 비축방향 상호작용을 하느냐? 아니에요. 그냥 구분할 수 없는 서로 비슷한 상호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 에너지 주제가 같고 얘만 정확하게 수직축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제일 불안정해지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얘네들이 안정해지는 건 얘네들은 완벽한 비축방향성이 되는 거죠. Z축을 포함하는 평면에서 Z축에서 이렇게 벌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제일 안정해지고 제일 불안정해지고. 됐죠?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됐다. 자, 그 다음 뭐 해볼 거냐면 자,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준다잉? 준다. 여기 줄게요. 줄게요. 진짜 쑥싹. 쓱쓱.